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할게.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테스트 보는 거 있지. 테스트 보는 거, 전기 테스트 보는 거는 이제 토요일에 볼 거고, 만약 이때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쌤이랑 각자 이야기해서 이제 시간 맞춰서 보는 걸로 하고, 일단 토요일에 우리가 10시부터 1시까지는 그냥 진도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1시간이고 11시까지야. 11시까지 이제 복습이거나 뭐 질문 받거나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까지 테스트 보고 이제 그 과학들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쌤이 풀이를 할 거야. 그치? 근데 아마 1시까지 다 하진 않을 것 같고 한 30분 정도 하면 이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혹시 과학 때문에 못 들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제 끝나고 와서 스스로 오답하고 안 되면 쌤한테 질문하면 쌤이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게 테스트에 관한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테스트를 볼 거거든.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이제 화요일에만 한 번 봤거든. 근데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매 수업 때 보고 이제 우리 보고 있던 거 있잖아, 맞지? 그 정도로 볼 겁니다. 그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쌤이 기본적으로 5시 반까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5시 반까지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가능하면 수업 전에 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 이제 그때까지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은 쌤이 6시 조금 넘어서 아마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거든. 수업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짬내서 풀면 될 겁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 있다든지 그때 풀면 되고 아니면 이제 끝나고 이제 10시에 끝내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빨리 끝낼 거거든. 그때 이제 혹시 마무리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일단 큰 틀에서는 조금 앞에 한다고 생각을 해줘. 그다음 세 번째는 원래 사실 월수반은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우리 반은 이제 화요일에 몰아서 봤단 말이야 그거를. 근데 이제 조금 방법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줘.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교재 마풀 시너지로 수업하는데 이게 사실 양이 조금 많은 게 아니고 많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쌤이 왔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이 책을 어느 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쌤이 조금 가이드를 개별적으로 조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빠르면 화요일, 늦으면 목요일쯤에 쌤이랑 상담을 해서 그러니까 뭐 엄청 딥한 상담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간단히 이야기해서 지속 가능한 페이스로 할 수 있는 양을 조절을 하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1번은 단계는 이제 다 푸는 거죠, 맞지?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 뒤에 서술형이랑 그 행복한 1등급이라는 두 파트가 있거든. 그 두 파트를 이제 빼고 진행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유형별로 터프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그 터프 문제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좀 조절을 하든지 해서 어떤 학습량에 대한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루 반짝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학기 전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고민을 했는데 이 과제량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방금 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과제를 어디 할 거냐인데 사실 시너지는 어차피 풀이할 공간에 있어서 책에 풀어도 괜찮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검사를 못해. 과제 체크가 돼야 되는데 과제 체크가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시너지도 노트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도 노트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그 다음에 그래서 쌤이 일단 사실 깜빡했는데 해설이랑 문제랑 PDF를 둘 다 올려줄 겁니다. 방에. 그래서 이제 해설 같은 경우는 저 책 보면 알겠지만 해설이 3분의 1이고 문제가 3분의 1이야 사실은. 문제는 아주 두껍지는 않아서 그냥 들고 다녀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해설이 많이 무거우니까 그건 줄 거고 혹시나 또 이제 상황상 문제도 못 들고 가는 경우에는 이제 PDF 들고 와서 과제 노트랑 해서 이제 과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노트에 한다. 이거는 이제 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쌤이 이제 수업 때 문제집을 프린트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종이 낭비도 심하고 그리고 그 프린트 하는데 쌤이 처음에는 흑백을 해줬다가 이제 나중에 컬러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막 엄청 걸리더라고. 그래서 약간 비효율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이슈는 이제 9월 3일 우리 모의고사 있는 거 알고 있지? 9월 3일 모의고사가 있는데 모의고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즉 1학기 걸 잊어버리고 싶잖아, 맞지? 뭐 그런 마음이 사실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준비하는 게 좋긴 합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혹시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때 대수를 좀 공부를 해본 사람도 있고 이제 안 해본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일단 들어보면 알겠지만 문제를 푸는 풀이의 마무리가 고1 과정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주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뭐 그런 것들도 다 쓰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1 1학기 거를 꾸준히 복습하는 것. 특히 고생목식도 정말 많아요. 그런 건 계속 지금도 나오니까 맞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복습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가지는 건 사실 좋긴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예 한 번도 안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라도 보고 들어가면 좀 차이가 나긴 하거든. 기본 공식을 까먹어서 못 푸는 일을 조금 더 줄어들긴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에너지를 고려해서 진행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쌤 계획은 한 번 정도는 시간을 그래도 빼서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전체를 그렇게 쓰겠다는 건 아니고 모의고사 한 해 정도 풀고 그다음 풀이하고 하는 정도로 기억을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할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학교별 수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아마 내가 간간히 조금씩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제 어쨌든 나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사실 없고 시간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왜냐면 동일 시간대에 이제 각각 다른 스케줄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래서 일단 이제 결정된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끊어질 거고 이때 이제 아마 상문, 한성, 그리고 거꾸로다. 거꾸로가 맞겠지. 맞는 것 같습니다. 헷갈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학원 앞에 이제 뭐 붙은 건데 학교별 수업이 사실 아마 개성하고 신일은 아마 학교별로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누가 안 되고가 다 섞여 있더라고. 이를테면 예언이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과학 들어야 되잖아, 맞지?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어떻게 맞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제 같은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같은 내용을 진행할 거고 다만 이제 권장은 기왕이면 상무는 2시간, 기왕이면 한성은 2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시간을 비운 거는 사실 뭐 쌤이 휴식의 의도가 없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때 다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 이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이제 커버해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현이나 예지처럼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자료를 준비할 때 쌤이 이제 성신이랑 창문이랑 한성 이 세 학교 기출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거 자체가 너희 학교들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대비가 된다고 보기 사실 좀 애매하긴 해. 그리고 기출이라는 게 사실 쌤이 크게는 아마 3개년 내지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기출을 가지고 할 거거든. 그러면 창문이나 한성도 사실 그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긴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유형은 겹칠 수 있는데 특히 색깔이 강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안 나오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도움은 당연히 되겠지. 근데 정확하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실제로 내신에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정리할 기회를 가진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참여하는 게 꽤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뭐 사실 삼각사는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 꽤 내기 시작해서 그래서 작년부터는 확실히 꽤 나오고 있거든. 아마 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이분은 쌤이 모의고사 기출 낸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도 좀 해야 되긴 하겠다, 맞지? 아무 말이 없어. 응? 아무 말. 그냥 너는 근데 그때 그 프린트가 모의고사 문제들이 좀 있었어. 그냥 저희 쌤은 함수 안 들어가서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 책임감이 있으시면 집합 말하신 분이 저희 쌤이래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해야지. 사실 집합하고 동행 방정식 동시에 나가도 충분히 괜찮거든. 어차피 너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잘된 거 정말 잘된 거. 자, 여튼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해 주면. 문제는 중간에 안 들어. 문제 없는데. 일단 그 원래 이제 진도를 나가보게 되면 1학기 때 학교들 빡센 학교들 있거든. 1학년 1학기 때 공수 1, 공수 2, 1학년 2학기 때 대수,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수투. 그러니까 아니지, 너희는 미적분 1,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2 이렇게 가는 학교들이 있어. 우리 동네 없어, 우리 동네. 대치동에 있는 거지 사실. 아니 거기는 사실 서초인데 어쨌든 다 같은. 오히려 대치동이 진도는 더 깔끔하더라고. 안녕 안녕. 고생했다 고생했다. 밥못 먹고 온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다시 반대쪽에서 그냥 타서 왔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전 지금 저 한성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내정거장을 버스에서 1시간 반 동안 근데 길이 그렇게까지 막혀버렸나 봐. 그냥 안 움직였어요.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사람들 그냥 내렸어요. 아 진짜?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멈춰서 있어. 으앙. 고생했다. 이거 근데 다제 거예요? 아니 예지야 아니. 너 거잖아. 자 여튼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게 그니까. 쌤이 이제 1학기 때 했던 사람은 알겠지만 강의 노트를 원래는 미리 좀 만들어 주려고 했었거든. 근데 쌤이 방학 때 예상보다 너무 바빠서, 예상보다 아니라 사실 이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의지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극복이 안 되더라고. 일단은 강의 노트는 이제 그냥 수업 시간마다 진도에 맞춰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사실 그 폴더 줬었는데 혹시 가지고 있어? 예. 폴더는 좋긴 합니다. 야 근데 가고. 지원이는 폴더 안 받았었지? 지원이는 폴더 받았었나? 파일 폴더? 몇 개지? 알까요? 충전을 하러 가도 돼요? 하나씩만 좀 남는 거 같은데. 하나 더 남는 거 같은데. 하나 더 넣어. 어? 하나 더 넣어. 오케이. 진짜 얼굴 나오기 너무 싫어. 그러게. 봅시다. 내게 하나 필요한 건 맞아.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방학이구나. 여름방학 때 이미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하게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어는 이제 평면좌표거든요. 평면좌표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제가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되거든.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의 내분점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얘기고, 이제 거기에 딸려 있는 조금 중요한 얘기가 이제 사실 무게 중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두 가지 케이스로 접근하면서 수직선에 대해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좌표 평면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이제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좌표가 x1이야. B라는 점이 있고 좌표가 x2야. 우리가 성분 AB의 길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쓰면 되지? 그렇게 쓰면 되나? 절대값. 절대값을 써줘야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A라는 점의 좌표가 3이다. B라는 점의 좌표가 10이다. 그리고 이제 X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주고 나서 AP 더하기 BP가 7이라고 할까? 7이 되는 곤란하네. 9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AP 길이는 방금 어떻게 생각했어? AP 길이는 x 빼기 x1의 절대값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x 빼기 3의 절대값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니? 그다음 BP는 어떻게 쓰는 거야? x 빼기 10의 절대값 이렇게 쓰는 거지. 괜찮지? 그럼 그 둘이 다음이 얼마래? 그래. 이걸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가 3보다 작을 때, 3과 14일 때, 10보다 클 때 해서 그 범위 사이에 속하는 x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지원아 이해하고 있어? 네. 오케이. 해봅시다. 첫 번째로 x가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10는 9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여기가 13이니까 넘어가면 4가 되고 2x가 되네. x가 2가 된다 맞지? 2가 되면 이 범위에 속하냐 안 속하냐? 속하지. 그럼 저건 이제 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로 x가 3 이상 그 다음에 10 미만 이렇게 줘줬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건 0 이상이 될 테니까 x-3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저거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네.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라고 쓰고 는 9가 되길 바란단 말이야. 이거 지우면 7이니까 7은 9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않는다 맞지? 해가 없어. 오케이. 자,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는 이제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x-3 더하기 x-10는 9가 되어서 그러면 이제 13이니까 2x가 22가 되어서 x는 11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가 수직선일 때도 어쨌든 깔끔하게 할 줄은 알아요.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꽤 나오더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냥 그림 않을게. x1, y1 B가 x2, y2가 주어지게 되면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그냥 거리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자 일단 합시다. U1 볼게요. 유형 1번인데 유형 1번. 좀 이제 풀려서 U1이라고 해서 보면 이제 쌤이 모든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간단한 문제들 그냥 단순히 공식만 대입하면 풀리는 문제들은 알아서 잘 하십시오. 거기 그 약간 결정적인 오는 문제. 자 5번 봅시다. 5번.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A라는 점이 0,2고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이 하나, 또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또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A점, 그리고 여기가 B점, 그 다음에 C점이 여긴가? 여기가 C점이거든요. 여기가 D점. 자, 그 다음에 좌표가 주어진 게 여기가 0,2고 여기가 0,2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5,8이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 B점과 D점 사이 거리,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지? BC 사이의 거리는 땡큐. 자,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우리가 거리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좌표가 필요하겠지, 맞지? 근데 이 사각형들이 모두 무슨 사각형이래? 정사각형이래. 그럼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도 얼마야? 2인 거지. 요 길이가 8이면 이 밑에 길이도 8인 거지. 네. 괜찮지? 네. 근데 이 전체 길이가 지금 얼마래 문제에서? 15. 그럼 여기가 얼마야? 5. 5가 되는 거지. 괜찮아? 네. 그럼 B점 좌표는 얼마야? B점 좌표는 2,2. 그러니까 3. 2,2지. 아니 여기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인 거잖아 지금. 그럼 2,2가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C점의 좌표는 8. 여기서 이만큼 갔으니까 7. 이렇게 위로 8칸 올라갔으니까 7,8이지. 그럼 거리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X가 얼마 커졌어?
2에서 7까지 5 커졌지. 그 다음 2에서 8까지 얼마 커졌지? 6 커졌지. 그럼 이제 25 더하기 36에 루트 하면 되겠네. 괜찮니? 근데 생각보다는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맞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유형 2번이 많이 중요하거든. 그냥 시험에 거의 뭐 무조건 나오는 느낌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는 점. 두 점으로부터 아니 쓰지 맙시다. 그래? 자, 거기 책 봅시다. 책. 아, 책이 아니고 그 강의 노트 쌤 해준 거 봅시다. 여기 그 쌤은 참 이제 두 점 사이 거리에 대해서 써놓고 거기 이제 3번 해가지고 중요 유형이라고 써놨지.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두 점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고 싶다. 그러니까 이 같은 거리는 이 점을 P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PA는 PB를 만족하는 점 P를 찾고 싶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제 이게 경우가 크게 두 가지는 아니는데 첫 번째는 이 P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어. 조건이 없는 경우. 조건이 없을 때. 그러면 A랑 B랑 정확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 봐봐.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그리고 선분 A를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건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잠깐만. 뭔가를 놓치고 있다. 근데 지금 유형 2번 보는 거예요? 유형 2번에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잠깐만. 오. 이 머릿속에서 뭐 섞였어. 소리 섞였어. 다시. 쌤이 지금 이제 다른 요 다음 주제랑 이 주제랑 머릿속에서 지금 섞여가지고 약간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자, 봅시다. 두 점점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는 점 P를 찾는데 요 문제가 이제 중요한 유형인데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거리, 방금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PA랑 PB랑 같다는 조건이 주어진 거니까 이걸 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얘도 루트 뭐식일 거고 얘도 루트 뭐식일 거 아니야, 맞지? 실제로 계산하려면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PA 제곱은 PB 제곱을 푸는 거야. 이걸 풀게 되면 우리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괜찮지? 자, 근데 사실 실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A랑 B랑 같은 거리는 점은 어디에 있지? 여기 있겠지? 중점에. 근데 사실 어디도 있어? 요쯤에도 있지 않을까? 네. 여기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 있는 점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떨 거야?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저 같게 되는 점들 중에서 뭔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찾으라고 요구할 거야. 이를테면 뭐 x축에 있는 점을 찾으라고 하거나 y축에 있는 점을 찾으라고 하거나 뭐 y는 x 더하기 1 직선에 있는 점을 찾으라고 하거나 이런 요구를 할 거라고. 오케이? 이제 그런 점에 대한 조건 때문에 사실 하나로 결정될 거거든. 근데 그걸 풀 때 어떻게 하는 게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냐면 선분 AB에 대해서 이 점들, 이 내가 별표한 점들을 다 연결하면 무슨 점이 될까? 직선.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이 점은 어떤 점을 찾는 거랑 똑같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을 찾는 것과 똑같아.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다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유형을 풀 때 방 1로만 거의 풀었거든. 그 이유는 뭐야? 단원 순서로 풀었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해서 이 친구를 구하는 건 어디에서 배우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았지? 근데 평면좌표 배우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 배우잖아.
이 유형은 1단원에 나오니까 직선의 방정식 안 쓰고 풀이를 했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이 계산보다 이 계산이 많이 간단해.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익혀야 돼. 봅시다. 거기 12번 문제를 봅시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를 보게 되면 fx가 주어져 있기를 fx가 주어지기를 x제곱 더하기 4x-5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직선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교점을 a라고 하자. 이 교점을 b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가 AP는 BP인 점 P를 찾아야 돼. 그때 P의 x좌표를 구하시면 나왔거든. 그럼 P의 x좌표는 음수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찾을까? 내가 만약 P점을 x, y라고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P는 PB를 푼다고 생각해. 그러면 일단 먼저 A와 B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지 않았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A와 B는 뭐니까?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의 교점이니까 같다고 놓고 풀자. 1호. 그럼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분 0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 플러스 6 마이너스 1인가? 맞지? 그러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다음에 5대로 왔잖아, 맞지?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의 x좌표가 6이 될 겁니다. 여기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나올 거고 여기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이제 좌표는 다 보였어. 자, 그럼 이제 P는 PB 풀 건데 문제는 이 P라는 점이, 그러니까 P는 PB는 등식이 몇 개짜리야 지금? 2개. 두 개잖아. 아니 등식은 한 개지. 네? 네. 등식은 한 개잖아, 맞지? 근데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게 P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거든. 네. 미지수 몇 개짜리? 2개. 두 개면 등식이 몇 개 필요해? 못해요. 등식이 두 개 필요하잖아, 맞지? 그 하나는 뭐야? 이 P라는 점이 누구 위의 점? 요 2차 함수 위의 점이라는 거야.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3개. 대입하면 x, y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x를 이거 바꿉시다. 문제가 헷갈리겠다. 그냥 a라고 씁시다. 그럼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5거야. 그리고 나서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와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를 풀려면 뭔 계산을 해야 돼? 이거 빼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빼기 y좌표 제곱 루트. 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2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 네.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5 아니에요? 더하기 4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루트. 왜 갑자기 마이너스 2? 어? 네? 왜 아니 갑자기-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는 거잖아. 그니까요. a 점 잡주신 건데 2컴. 아. 2, 마이너스 1이잖아. 아. 이 점 잡혀서 5컴. 6, 마이너스 5. 아. 이렇게 내리는 게 x 잡표, 이렇게 가로로 하는 게 y 잡표. 아. 괜찮아? 네. 오케이. 뭐 어쨌든 이 계산을 하는 게 지금 이 계산 사이즈를 보니까 어때? 불편하잖아, 맞지? 불편하잖아. 이해하고 있으면 무슨 말이지? 좌표가 어. 마이너스 1,5이야. 아, 거꾸로 봤네 내가. 의미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이게 x 잡, 이게 y 잡표라고 하는 그래서 거야. 제가 5컴. 정말. 미안합니다. 아, 사실 쌤 머릿속이 어쨌든 갑시다. 쌤이 나왔거든? 어? 아니 저거 그. 아니 이 되게 못하는 줄 알았어.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a 빼기 이거 마이너스 1,2인데 또 1, 마이너스 1로 썼어. 마이너스 1,2입니다. 우리 정신이 없지. 자, 어쨌든 a 빼기 빼기 1의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5에서 1을 뺀 것의 제곱. 이거랑 루트. 그다음에 어떻게 돼? a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5지.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5에서 빼기 마이너스 5를 한 것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가 괜찮니? 네. 이걸 풀어서 이제 a 값을 구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점피의 x 좌표가 되는 거지. 괜찮니? 계산이 근데 계산 하나하나 다 해요. 자, 사실 근데 이제 쌤이 지금 풀고 나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약간 당황 중인데 자, 천천히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계산은 쌤이 이거를 이제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5로 바꿔 쓰면서 이제 계산이 헤비해진 거고, 만약 이 점을 좌표를 그냥 b라고 잡았으면 얘가 b가 되고 얘가 b가 되면서 그냥 지워지는 거 바로 보일 거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예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쌤 막연하게 이제 지금 저렇게 바꿔 써서 뭔가 억지로 어렵게 보이게 만드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덜 나이스한 접근인 것 같고, 이제 쌤이 지금 그냥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경우에는 3분의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그 교점을 구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전부야 사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제 설명 흐름이 꼬여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번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결국 P는 PB인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P는 PB를 그냥 식을 세우면 되지. 이렇게 세워서 풀면 되지.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점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 계산이 헤비하게 보인 거고, 만약 그냥 A, B라고 잡고 B는 이거 위의 점이다라는 A, B가 위의 점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관계 풀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근데 쌤이 괜히 어렵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냥 이 부분 계산만 다시 좀 할게. 쌤이 시간이 아깝긴 한데 다시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하면 이 부분만 다시 좀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시 봅시다. 자, 봅시다. 일단 자, 문제의 상황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우리가 A와 B라고 하지. 교점을 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 없어? 약간 있어요. 아니 진짜 솔직히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치 둘이 같다고 놓고 그냥 이제 풀면 네. 이제 교점에 x 좌표가 나오는 거고, x 좌표를 대입하면 y 좌표들이 구해지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PA는 PB를 여기다 씁시다. PA는 PB를 만족하는 점 P를 찾으래. 이제 P점의 좌표를 결정한다는 우리가 P를 A, B라고 잡게 되면 A라는 미지수와 B라는 미지수 두 개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등식이 두 개 필요한데 여기 등식이 하나밖에 안 주어져 있잖아. 애초에 이 P라는 점은 누구 위의 점이야? 요거 위의 점이잖아. 맞지?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따라서 우리는 B는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5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아까 내가 이야기할 때 요걸 여기다 대입해서 하면서 식이 과하게 복잡하게 생긴 게 있었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PA, PB 씁시다. 그럼 어떻게 돼? 요 상태 그대로 쓰게 되면 루트 PA는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는 루트 A 빼기 6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B 빼기 5의 제곱 B 더하기 5의 제곱이 될 겁니다. 요거 정리하면 그냥 A 여기서 A 제곱 생기지, 여기서 A 제곱 생기지, 여기 B 제곱 생기지, 여기 B 제곱 생기지. 그럼 A 제곱 B 제곱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지워지고 A와 B에 대한 1차식만 남게 될 거야. 괜찮아? 그리고 얘랑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될 겁니다. 괜찮아? 네. 준이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 조금 더 좋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A와 B의 중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직선 이렇게 찾자고. 그리고 이 친구와의 교점을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점피라고. 상대적으로 계산이 좀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얘는 의도가 아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를 구성할 때 요 풀이가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숫자가 이쁘진 않겠군요. 해봅시다. 마이너스 1과 6의 중점 뭐지? 더해서 1도 나니까 x좌표가 2분의 5일 겁니다. 2랑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그리고 이 친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친구 기울기는 얼마야?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1이잖아. 맞지? 1인 거야. 1. 그럼 우리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y는 x 마이너스 2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신경 생각보다 괜찮네. x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네. 오케이. 그럼 이거랑 요 친구랑 누구랑 연립하라는 얘기야? 요 2차 함수랑 만나는 점을 찾는 거야. 2차 함수 위에 점피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나오네. x가 못생겼다. x는 뭐야?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은 9 더하기 4
루트 13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근데 x 음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3이 될 겁니다. 2의 2분을 왜 안 했어? 왜 2분의 2분의 왜 안 했지? 맞지? 그림공식 쓰면서 괜찮아? 이게 훨씬 쉬운데요. 뭐가? 방법이요. 근데 기울기 1로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풀어? 여기 기울기 이거 주고 기울기랑 요 점 지난다 했잖아. 아. 그래서 공식 우리가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잡았어? y는 m, x 마이너스 x1 그리고 더하기 y1 이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었잖아, 맞지? 그걸로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쌤이 약간 버벅해가지고 조금 헤맸는데 저 유형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써서 풀어도 크게 풀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문제의 조건을 좀 복잡하게 되면 방 2를 썼을 때 이득이 많이 크다. 그래서 방 2에 대한 생각도 꼭 해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 여기 네 머리에 수동할 수 근데 있었는데 저 지금 이제부터 이해해도 돼요? 선생님 근데 이제부터 이해해도 돼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개념 원리 때 솔직히 수업 제대로 안 들어서 모르는데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들으니까 지금 다 이해했어요. 저거 완전 시험에 나오면 100점. 내 시험에 매우 작고. 그래서 그럼 됐다. 근데 아마 개념 원리 때처럼 설명하진 않을 거야. 아 그럼 안 되는데. 괜찮아. 처음 듣는 것처럼 설명해 주세요. 안 돼. 힘내. 자, 합시다. 쌤 근데 있잖아요. 답에 2분의 마산 8과 루트 13이 없는데요. 헐쌤 틀렸다. 쌤이 계산을 틀렸나? 오, 틀렸네. 왜요? 근데 어디서 틀렸어요? 점 AB를 잘못 보였어. 예? 점 A, B를 잘못 구했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여기 왜 6이지? 그럼 너무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부터 잘못하면 아예 그냥 쌤 오늘 왜 그래요? 그런 날이 있지. 저도 약간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다. 나도. 2시간 동안 지금 짜증나네. 아까 인수분해를 잘못했나 본데? 어. 아니 이거 풀 때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6. 아, 소리야. 마이로 풀 1이네. 예? 아닌데? 뿔 6 마일이네. 그래서 잘못했어. 그래서 저기서부터 잘못했어. 40%요? 응? 안 하지. 소리는 맞습니다. 소리는 맞습니다. 아니, 쌤이 어차피 오히려 더 좋은 거지. 왜요? 너희가 풀어서 너희가 답을 구해야 되니까. 아. 맞지? 이건 아니고 일부러 가나. 근데 쌤 네, 그 저번에 12번 문제예요. 12분 이제 이걸 약간 왜 바보지? 터프인데 왜 이렇게 쉬워요? 아니 쉬운 문제 맞아 쉬운 문제 그쵸? 맞아. 터프는 아니야. 자, 합시다. 헐 영어 이거보다 터프다. 다시. 자, 쌤이 약간 정신을 수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 네. 다시. 쉬고 오세요. 자, 합시다. 아이. 준이야, 힘내줘. 사실 쌤이 오늘 간식 엇구리를 줬거든. 어? 한번 엄마. 해야죠. 제일 그나마 제일 안 늙은 간식이다. 너가 이거 먹을래? 맞았어. 포도. 아, 나도 싫어. 오렌지. 너는 진짜 다른 거. 저도. 나 나중에 뭐야, 되게 젊은 살때 나한테 간식 물어봐. 뭐지? 어린 재밌는 거 먹을래? 젊은 간식 맞네. 저 어린 거 쌤, 저 젊은 어느 간식. 아니고 이거 그거야. 소금사탕. 아니 박하 캔디. 아 잠깨라고. 늙었어. 잠깨라고 잠깨. 나 사실 나 포도. 의도가 잠깨가. 포도 말고 자두가 맛있어. 아니 포도 이 자주 먹어. 저기에 포도 맛이 어딨어? 포도 맛 네가 있어. 포도. 엥? 저 보라색 체리야, 포도 체리, 아니야? 체리. 포도인데 저. 체리야. 자 일단 쌤이 저번에 이거 진짜 맛있어. 지금 저걸 가져오면 안 돼? 지현아 너 생각보다 폭력적인데. 못 가져가 있어. 진짜 많아. 제가 이거
내가 이거 먹어볼게. 바카 캔디는 잠 깨는 맛이야. 페퍼민트. 그 정도예요? 막 눈이 싫어요. 엄청 크지. 쌤 그건 아니야. 쌤 뒤져봤어요. 내가 일부러 먹어봤어. 근데 딱 근데 그냥 이거 일본 페퍼민트. 사탕이에요? 일본 너무 사탕. 좋아. 아 한번 나 먹어볼래. 먹어요. 얘 레몬 맛이 kiem 맛거리야. 자, 합시다. 여기다 두면 엄청 사라질 것 같아. 너무 적당해. 맛있어? 응. 그냥 아. 아파. 자, 이제 정상적으로 설명 testing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그 거리를 구하는 것은 이제 그 기본 공식 있잖아, 맞지? 그때 문제에서 자주 유용화되는 것이 바로 유형 2번이거든. 어떤 두 점이 있고 그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의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게 보통 x축에 있는 점, y축에 있는 점 이렇게 찾으라고 하는데 이 풀이가 이 두 번째 선분 AB 수직 이등분선 위에 점이 꽤 유용한 게 이런 경우도 있어. 그 기출 문제 중에 찾다 보니까 이제 x축 위의 점도 찾고 y축 위의 점도 찾으래. 그러면 이걸로 풀면 몇 번 풀어야 돼? 두 번 풀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내가 수직 이등분선을 한 번 구해놓으면 그냥 그거 x절편 찾고 y절편 찾으면 그냥 바로 답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 풀이가 좀 복잡도가 높아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더 유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풀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괜찮니? 네. 다시 설명 안 해도 괜찮을까? 쌤이 좀 절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에서 지금 약간 너무 쌤 전나서 뒤죽박죽 돼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영상 다시 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 합시다. 넘어갈게. 쌤도 귀찮으시다.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유삼과 비유삼. 유삼에 보면 그 삼각형의 모양 판단에 관련된 모양 관련된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삼각형 이 이름이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했었지? 정, 직각, 이등변, 또 뭐 있었지? 얘가. 둔각 예각은 사실 근데 좀 덜 나와. 그 나오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삼각형. 없었어 기출에. 직각 이등. 직각 이등변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름을 가진 이제 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 판단할 때 주로 뭘로 판단해? 그거 변의 선분 길이. 변의 길이로 판단을 하잖아, 맞지? 길이를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네. 길이 구했는데 다 똑같네? 그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길이를 구했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주로 직각 삼각형인 거 많아. 그래서 두 개 짝지어서 제곱해서 더해보면 나머지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나머지 하나 그거 있어. 각안 쓰면 틀려요. 뭐가? 뭐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근데 그거에 대한 요구가 있어 문제에서. 소수령으로 쓸 때는 꼭 써줘야지. 요구가 없어도.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직각삼각형인 걸 알았으면 이등변 삼각형도 누구랑 길이 같은지를 써줘야 돼. 그냥 기억하면 되지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줄 만한 얘기는 특별히 이제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제 좌표를 주고 나서 주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래. 그럼 사실 길이 구해서 제곱에 루트 씌워서 미지 구하는 방식은 좀 계산이 복잡하거든. 근데 우리가 수직을 처리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지 않아? 뭐 있지? 수직 처리하는 방식 피타고라스. 말고 피타 말고 하나 더 있잖아. 아, 닮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을 네? 써서 풀 수도 있어. 보통 그런 경우가 계산이 더 간단합니다. 그게 뭐예요? 원래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잖아. 아니야. 괜찮아. 자, 봅시다. 15번 봐봐. 15번. 그러니까 지금 외우면 되지. 그러니까 15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A라는 점이 1,1이야. 그다음 B라는 점이 3,2고 C라는 점이 A,5야. 근데 이 세 점이 삼각형 ABC가 각 A가 직각인 삼각형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AB의 기울기와 그냥 AC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 외워요?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건 외워야 돼 어차피. 자, AB 기울기 어떻게 보? 얘는 3 빼기 1 분의 2 빼기 1 이거 하고 AC의 기울기는 A 빼기 1 분의 그 다음에 5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을 풀면 그냥 A가 보여진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수직 조건 항상 그래. 이 문제집들이나 개념서들이 구성되는 방식이 뭐야? 이 단원에서는 이 개념으로 푸세요. 저 단원에서는 저 개념으로 푸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생각해봐. 우리 시험 칠 때 그런 거 필요했어 없어?
단원 구별해서 풀어? 그런 거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전체의 내용을 알고 도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개념 수업할 때는 근데 너희들이 아직 이 상황에서 저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라는 걸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설명해? 그냥 이제 피타고라스 열심히 쓰세요 이렇게 설명하겠지. 네. 근데 지금은 뒤에 거 사실 꼭 이게 이 문제를 어디에 이 단원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풀라는 얘기인 거야,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풀이가 있다면 뭘 선택하는 거지? 쉬운 거. 쉬운 풀이 혹은 빠른 풀이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네. 이렇게 같은 주제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8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A가 2,1이고 A가 2,1이고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꼭지점 C의 좌표를 구하실 때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 사실은 도형 문제를 단순히 어떤 그 도형의 성질로만 풀지 않고 약간 이제 플러스 알파의 어떤 방정식을 바꿔서 해결을 해보겠다는 의도도 있는데 결국은 도형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근데 이 A점과 B점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나? 대칭.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X점과 아, Y점을 두면 다 합하면 원점 대칭이야. 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B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연결하자. 근데 정삼각형이래. 그럼 어떻게 그릴 것 같아? 똑같이. 정삼각형. 한 요점 그리면 되나 이렇게? 2, 3분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C가. 이렇게 그리면 되나? 그럼 문제는 저 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지. 거리가 그러면 내가 C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고 C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고 요 길이와 요 길이 갖다 풀면 등식이 몇 개 나올까? 오? 3개. 길을 갖다 그러니까 CB랑 CA랑 갖다 쓸 건데 C이 하나잖아. 그럼 이걸로 부족해, 맞지? 뭐도 해야 돼? 뭐 AB도 갖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써서 풀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등식 2개 나왔잖아, 맞지? 그렇게 하면 풀립니다. 괜찮아? 근데 어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이 친구랑 정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이등변 삼각형 나면 항상 하라고 한 행동이 뭐지? 수선을 봐요. 꼭지각의 이등분선 그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반드시 뭐가 돼?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점 C라는 건 선분 AB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이 있다. 아까 저기랑 연결되는 얘기야. 괜찮니? 그럼 이 친구는 기울기가 지금 얼마지? 2분의 1이야. 이 친구 기울기는 얼마? 2분의 2.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여야 되지. 다시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뭐라고? 아, 마이너스 1이라고. 이거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2분의 1이랑 뭐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치. 그럼 요 직선은 무슨 직선이 돼?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직선이 되는 거야. 왜요? 방금 얘기했잖아. 원점 지나면서 귤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그건데 왜 저 선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저 중점이 마이너스 2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점의 좌표가 뭐지? 0,0. 네.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냥 구한 거야. 아, 괜찮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지? C점의 좌표는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뭐야? 얘가 얘를 A, 마이너스 2a라고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다. 괜찮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걸 가지고 이거랑 요 길이랑 이제 요 길이랑 같다를 쓰게 되면 이제 이 A 값이 구해지겠지. 그게 첫 번째 방법이 될 겁니다. 쌤 오늘 약간 바보 같아. 왜요?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갭이 있어. 잠깐만 이거 좀 정리할게. 심하겠어.
봅시다. 그 지금 준이 잘 이해하고 있어? 서현이는 잘 이해하고 있어? 정말로? 지현이 쌤이 지금 어떤 게 좀 있냐면 이게 그 설명의 난이도 조절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만큼 설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금 약간 버벅이게 되는데 자 봅시다. 천천히 할게요.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 처음에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냥 방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C를 A, B라고 잡고 우리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제 등식을 두 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C, AB랑 BC랑 C랑 같다고 하게 되면 그냥 예쁘게 풀려. 이렇게. 그냥 계산이 조금 복잡할지언정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등식이 실제로 이걸 등식 세 개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만들 때 이렇게 둘이 같다, 이렇게 둘이 같다, 이렇게 둘이 같다 이렇게 하면 몇 개 만들어져 등식이? 세 개 만들어지잖아. 근데 막상 연립하면 하나는 소거돼 자동으로. 그래서 무조건 등식 두 개로 보는 거야 저거는. 어쨌든 미지수 지금 몇 개지? 두 개지 두 개. A, B 두 개잖아. 그럼 저거 두 개 구하는 건 반드시 구해진다. 그렇게 하는 거 그냥 깡 계산이고 해보십시오, 알았지?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그 계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가 이야기한 게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원점을 지나는 한 직선이 있으므로 내가 이 친구 기울기를 판단하는 게 매우 쉽고 그러면 결국은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이 나머지 한 꼭지점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라는 사실은 별 노력 없이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냥 ปุ๊ 하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점을 잡으려다 a, 마이너스 2라고 잡으면 그러면 결국 CB랑 AB랑 같다를 풀게 되면 그냥 한 점만 저 시점을 표현하는 순간 등식이 몇 개 필요해? 한 개 필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풀면 풀려. 이게 두 번째 풀이야.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쌤이 실제로 하는 풀인데 무슨 삼각형이 지금? 정삼각형이지. 근데 정삼각형은 그 변의 길이의 비를 내가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지? 요거 하나 구하자. 요거 길이 얼마인지 알겠어? 요 길이? 네.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루트니까 루트 5가 된 거야, 맞지? 그러면 근데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인지 알아? 1대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야, 맞지? 네. 그럼 요 길이가 루트 3이면 요 길이는 얼마지? 루트 15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울기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요렇게 내가 x축의 평행의 선을 하나 긋고 y축의 평행의 선을 하나 그으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근데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야. 외워야 돼, 알았지? 네.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울기가 2라고 해보자. 기울기가 2라고 하자. 그러면 x축, y축의 평행에 x축의 평행의 선을 긋자고. 그러면 기울기가 2라는 말의 의미는 뭐지? 이게 1 커지면 이게 2 커진다가 기울기 2라는 말의 의미잖아. 네. 그럼 1대 2대 루트 5야. 피탔으면 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니까 1의 제곱 얼마?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그러면 5.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네. 근데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2분 1이 되게 되면 이때도 1대 2대 루트 5야. 괜찮아? 네. 이거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사실 본능의 영역이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고민 없이 그냥 바로 나오는 값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자,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 길이가 루트 5라며, 루트 15라며. 그리고 이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이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이 2라서 얘랑 똑같은 모양, 저거랑 똑같은 모양의 직각삼각형이 그려진다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반을 내리게 되면 요 직각삼각형이 저 친구랑 모양이 똑같다고. 그러면 1대
2대 루트 5야. 괜찮아? 2는 좀 1대 2대 루트 5야. 네. 1대 2대 루트 5야. 네. 몇 배 되었어? 3배. 루트 3배 되었지. 네. 그럼 여기가 루트 3배 되는 거야. 여기가 루트 3배 되는 거야. 따라서 이 1은 얼마? 루트 3이야. 2는 얼마야? 2 루트 3이야. 따라서 A가 루트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 루트 3. 거꾸로네.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가 2 루트 3이 되는 거야. 요 길이가 루트 3이 되니까. 사실 이렇게 풀면 좋겠어. 이렇게 풀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이 나쁘다가 아니야, 맞지? 근데 오래 걸려.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계산 실수를 많이 하게 돼. 그래서 기하적 해석을 좀 잘해서 나이스하게 풀면 좋겠다. 괜찮니? 근데 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순서를 이거를 생각해서 왔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 좀 덜 정리하고 이제 이거를 좀 집중을 해서 왔다 보니까 약간 설명의 밸런스가 깨져서 약간 고민을 많이 한 거야. 지금은 이제 조금 정리가 돼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잘 이해해 봅시다. 안 되면 질문이 안 왔지. 그리고 기울기는 너무 중요해서 쌤이 더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저거는 그냥 본능의 영역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기울기에 대한 감각은. 자, 뭐야? 연희도 잘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외심 유사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외심. 이게 그 쌤이 그걸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선분이 내분점 외분점을 정리했고 어제 사실은 이제 이 앞부분을 정리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정리한 순서를 그 사이 까먹어버렸네. 그래서 약간 아까 그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돼서 아마 좀 깔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 갑시다. 두 번째 페이지 봅시다. 이거 두 번째 페이지 봅시다. 자, 우리가 외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외심에 대해서 외심이 뭐지? 외심? 바깥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야. 거기 써놓은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원래는 삼각형 먼저 그려야 되는데 삼각형 먼저 그리면 그림이 항상 삐꾸가 돼서 이제 원을 먼저 그린 겁니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그 원은 반드시 하나 존재해. 반드시 하나 존재해. 우리는 그 원을 뭐라고 불러? 외접원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외접원의 뭐를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원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뭐지? 동그랗다. 가장 기본적인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이 각 원위의 점이 이루는 거리가 다 어때? 다 똑같잖아, 맞지? 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모두 같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외심의 작도법이라고 써놓은 게 있거든. 그게 뭘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사실은 외심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점 잡고 수직선 그리고, 그다음에 중점 잡고 수직선 그리고, 그다음에 중점 잡고 수직선을 그리게 되면 요 점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 그 점이 바로 이제 삼각형의 외심이 되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외심을 구하는 방법을 만들거든. 자, 봅시다. 세 번째로 외심 구하기, 외심 구하기. 근데 외심 구하기가 이게 방법을 몇 개 써놨어 보니까? 네. 3개. 3개 써놨잖아, 맞지? 사실 맨 밑에 있는 공식이 있거든. 공식 보면 어떻게 생겼지? 겁나 길게. 못 생겼어. 쌤도 안 써. 사실 쌤도 그거는 이제 검색해가지고 뺏겨 쓴 거야. 오. 못 외워서. 헐. 외우면 까먹더라고. 그냥 나도 포기했어. 쌤은 외워야죠. X 좌표만 쓴 거야. Y 좌표는 그냥 점점이라고 써놓은 거야. 네. X 좌표만 그만큼이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있는 공식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쓰겠다고? 방위를 쓰거나 방 2를 쓰거나 방 3을 쓰겠다고. 괜찮니? 근데 방 1은 평면 좌표에서 배운 거야. 방 2는 식방 아이디어야. 방 3은 원방 아이디어야. 뭘 쓸 거야? 식빵. 다. 문제에 따라서. 사실 근데 쌤 경험상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내가 제일 편하긴 해.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 우리 외심을 P라고 하자. 그럼 P를 A, B라고 잡고
세 꼭지는 거리 갖다 풀면 풀려요. 계산이 보통 엄청 많아.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방이는 뭐냐면 우리가 외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중학교 때 사실 증명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거든. 그냥 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다른 수직 이등분선도 반드시 지난대. 그러면 꼭 세 개 다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야. 내가 구하기 쉬운 거. 두 개 구해서 그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야. 특히 이런 거 언제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야. 얘가 뭐 4,4라고 하자. 얘가 2,2라고 하자. 그리고 이렇게 쭉 가서 삼각형이 그려졌는데 여기가 6,2라고 하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수직 이등분선을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야. 이게 x축의 평행 직선이잖아, 맞지? 그럼 수직 이등분선이 누구야? 여기 중점 잡고 수직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잖아. 그럼 2,2와 6,2의 중점은 4,2야. 그러면 여기 가운데 4,2라고 잡고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게 수직 이등분선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거는 y는 x잖아. 그럼 여기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리는 거지. 삐꾸 돼버려. 어쨌든 중점이 뭐야? 3,3이고 줄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거든.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나와. 노란색은 x는 4였어. 그러면 이제 이거 둘이 연립하게 되면 2,2가 나오네. 여기가 이거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리고 삐꾸로 그렸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4,2가 이제 외심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 너무 빨랐지? 네. 근데 저기 4,2인지 어떻게 알아요? 5,1인지 다시. 왜? 쌤이 다시 할게. 미안해. 너무 웃겨. 아니 2의 반 3? 쌤이 그림을 진짜 잘못 그렸구나. 두개더 한다고. 너무 예쁜 삼각형을 선택해버렸다. 자, 너무 예쁜 삼각형을 선택했습니다. 조금만 멀리 보낼게 그러면. 그럼 얘는 8,1로 보내자. 3인 건가요? 쌤 제가 좌표 구해볼게요. 자, 일단 이 친구 5,2 5,2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은 그럼 뭐가 돼? 관계식. 그럼 뭐예요? x는 x는 5 직선이지. 왜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안 나왔잖아. 맞아요.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 3,3 그리고 수직인 직선 기준. 그럼 여기 귤기가 이 친구 귤기가 지금 얼마야? x가 2 커질 때 y도 2 커졌잖아, 맞지? 1. 그럼 귤기가 1이지. 1이지. 괜찮아? 그럼 이 친구 귤기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식이 어디지? 이거지. 선생님, 응? 오늘 진심으로 추워요. 죄송한데요. 지금 박성 선생님이 그 원래 두 타임 하기로 했는데 한 타임 하라고 지금 공강인데 이것도 뭐 과제 검사. 뭐 그런 거 지금 시키셔도 됩니다. 원래 8시 반부터 된다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돼요? 지금부터 올려보낼까요?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합시다. 예? 어?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가. 제가. 아니 시간이 많이 돼서 외심까지만 일단 빨리 갔다 외심까지만 하고. 그래요? 그럼 괜찮아요. 자, 봅시다. 쌤이 1교시 진짜 많이 쳐른다. 네. 쌤 아까 그 문제 10분 정도. 10분이 15분 풀었어요. 근데 선생님 혼자 풀 때는 1분 컷인다. 너무 맛있다. 짱 맛있다고.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아니 너 배고프잖아. 아니 쌤 1분 만에 풀었어. 1분도 안 걸렸는데. 멋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멋있다. 멋있다고 안 가렸어. 자, 어쨌든 합시다. 지금 유형 4번 보고 있어요. 공수 올려본다. 자, 준비를 적게 한 건 아닌데 약간 방향을 좀 잘못 잡은 문제여서 초점이 좀 오거든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뭐가 되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렇게 만들어져.
네. 그러면 x는 5와 얘를 연립하게 되면 좌표가 뭐가 돼? 네. x에 5를 대입하면 1이 나오는 거지. 방이 여기 어디서 나와요? 여기 3,3 지나니까. 아 이것도 쌤이 천천히 해야 되지. 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3 이렇게. 아하. 그래서 마이너스 x가 오케이. 생겼습니다. 네. 괜찮니? 근데 쌤이 이제 내가 쌤이 쓰는 잡기 같은 게 있거든. 문제 풀 때 약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표현하면 꿀팁인 거고 쌤이 그냥 대충 쓰는 거긴 해서 잡기 같은 건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1번이 45도고 2번이 합이 일정하다요. 근데 사실 쌤은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 내가 너희들한테도 한번 수업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유무리 함수에서도 계속 써서 많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써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지? 그러면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y는 k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y절편이 x절편 y절편 합이야. 여기 3,3 지난다고 했잖아. 둘이 다면 얼마? 6.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라고 바로 한 거야.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수학, 그러니까 이 도형을 방정식에서 많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많이 나와. 오케이. 그리고 사실 고3한테도 쌤은 이거 강조해.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특별히 많이 나왔어.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잡기인데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 친구랑 이 친구 연립하면 좌표가 뭐나? 좌표가 5,1이 나오는 거지. 이게 저 친구가 외심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실제로 구하는 몇 개 구한다고?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한다고. 이거 수직 이등분선 구해도 괜찮아. 근데 이거 수직 이등분선은 귀찮거든. 그래서 쉬운 거 두 개를 구하자요. 5,3. 이거 중점? 네. 아닐 것 같은데. 왜요? 4랑 8도 하면 10인데 아 6,3. 그렇지 6,3이겠지. 실수. 괜찮아. 자,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의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는 우리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지? 일반형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미정계수 몇 개야? 3개. 3개야. 그럼 대입해서 다 연립합니다. 좌표 3개 다 대입해서. 아. 생각보다 안 어려워. 오히려 이거는 근데 방 1로 풀면 무슨 계산이 생길까? 제곱 6번 해야 돼. 네. 그거 안 사라져요 제곱 때? 아, 제곱은 다 사라져. 근데 문제는 그걸 쓰는 과정이 길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쌤은 이거는 정말 많이 안 써. 정말 많이 안 써. 사실 웬만하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는 편이긴 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쌤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자, 21번 봅시다. 21번. 자, 21번 보게 되면 문제에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0, 그다음 B라는 점이 2,6이고 그다음 C라는 점이 5, 마이너스 3. 그래서 외심의 좌표 x, y, P가 x, y인데 이때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시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방 1로 풀게 되면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루트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6의 제곱 루트 x 빼기 5의 제곱 y 플러스 3 y 플러스 3 제곱.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 것 같아. 그래도 여기는 y 제곱밖에 없잖아, 맞지? 저렇게 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x, y가 구해집니다. 등식이 두 개니까. 그게 첫 번째 방법인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이 이득이 별로 안 커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울기를 구하기 쉬운 점들이 주어져야지만 두 번째 방법이 이득이 큰 거거든. 저 친구는 이제 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나이스한 점들이 아닌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쌤도 요럴 때는 쌤이 앞으로 문제 풀 때 보면 좌표 대충 찍는 문제들도 많거든. 이 문제는 조금 신경 써서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필요 없군요. 자, 마이너스 1,0 여기가 1일 겁니다. 마이너스 1,0. 그 다음 B가 2,6이래. 여기 2, B를 이쯤 잡읍시다. 2, 그리고 5, 마이너스 3 여기 쪽에 5, 마이너스 3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잠깐만 쌤한테 시간을 주렴. 네.
아, 이 친구 직각이네. 헐. 그러면 아니 기울기 길이 곱했어. 오, 근데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외심은 기울기 이거 여기 x 얼마 커졌어? 1, 3. 에? 아니 여기까지 x 얼마 커졌어? 3. y 얼마 커졌어? 6. 6. 그럼 2. 3분의 1은 2잖아. 네. x 얼마 커졌어? 6. 6. y 얼마 작아졌어? 3.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아, 그럼 곱하면 얼마야? 1.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야. 잠시만. 좀 이따가 거기 쌤 성질에 써놨어. 어려워요.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거든. 이거 중점 구하면 그게 답이야. 아니. 이건 이득이 크다 맞지? 근데 이건 우연해. 근데 기울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건 뭐 그러기 나름이지.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럼 저거의 기울기는 뭐예요? 뭔 소리야? 이 삼각형의 기울기는 아니 삼각형의 기울기라는 건 없지. 저 변들의 기울기를 이야기한 거잖아. 그럼 기울기 두 개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르지. 아니 왜냐면 지금 쌤 뒤에 있는 그림 이거는 기울기가 2인데요. 쌤은 근데 방금 저한테 기울기 2분의 뭐 5 하나 있었고 뭐 마이너스 2 하나 있었잖아요. 기울기가 두 개였어요. 저 삼각형은.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서 수직이라고. 아 그러면 최종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에? 아니 기울기는 선이 이- 두 개니까. 근데 지현아 네? 우리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 0.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선 하나에 대해서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기울기는 하나에 대한 얘기야. 아,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 따로 있고 이거 기울기 따로 있는 거지. 그래도 돼요? 직선 하나당 기울기 따로 있어. 그러니까 그냥 사람마다 하나씩 있는 것처럼 직선마다 기울기가 하나씩 있는 거야. 이 삼각형은 기울기 3개가 있어야 돼요, 총. 아니 두 개만 있어도. 변마다 기울기가 한 개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삼각형 어쩌고 사각형 어쩌고 이런 거 아무 필요도 없어. 그냥 선분 하나 혹은 직선 하나마다 기울기가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럼 저기 3개 있어요. 여기는 3개 있겠지. 지현아. 네? 그럼 세게 한 대만 때릴게. 세게 맞아가지고 공부 잘해지고 첫내도 맞아요. 그럴 수 있어. 저는 너무 세요. 자 일단 합시다. 자, 쌤이 이제 좌표를 그리고 나서 특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인 거야, 맞지? 눈에 보인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선분 AC의 수직이등 구성 구하고 그 다음에 선분 AB의 수직이등 구성 구하면 이제 사실 그 점이 구해지는 거지. 그렇게 푸는 풀이가 두 번째 풀인 거야. 준이 할 수 있겠어? 끄떡여 주는 거지 지금. 수직이등 구성 구하는 거 내가 해줘?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 마이너스 1,1이고 2,6이야. 그러면 중점이 뭐지? 중점 1, 아니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야 되잖아. 2분의 1이지. 그리고 2,3. 3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 기울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였거든. 네. 이 친구 기울기는 이제 수직이 되는 이 친구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야. 약간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직선을 구해봅시다. 중점 찾으면 얼마야? 중점 마이너스 1과 5 더하면 그 다음에 0과 마이너스 3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친구 기울기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거든. 그럼 이렇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2분의 3? 2분의 아니지. 2. 2지 2. 그러면 요 직선 방정식 여기서 구합시다. x y는 2 각.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자 정리를 쭉 빼서 합시다. 네. 쭉 빼서 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2분의 1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3. 네. 자 이거 둘이 같다고 푸는 거야. 네. 넘으면 2분의 5x가 되고 얘가 넘어가면 4분의 20이니까 35 1 7 2분의 7이 되는 거야. 쌤이 그냥 계산 빨리 했어. 여기 하면 7 되고 7 빼기 2분의 11하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지. 네. 이거 둘이 더해서 1로 나누자 얼마야? 2분의 7 둘이 더해서 1로 나누자 2분의 3 어때? 같이 근데 계산만 빨리 한 거야, 알았지? 논리는 이미 다 설명했어. 쟤네도 괜찮아? 다시 외심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오케이. 첫 번째는 그냥 거리 같다. 세 번 이거 거리 같다는 세 번 하면 돼. 괜찮지? 연립 열심히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무조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고민하기 귀찮을 때 있잖아. 머리보다 손이 아니 손보다 머리가 편하고 싶을 때 하면 돼. 그게 첫 번째 풀이. 오케이. 두 번째 풀이는 좀 예쁘게 주어졌을 때는 꽤 괜찮다. 꽤 괜찮다. 사실 이렇게 줄 때는 보통 의도가 수직이 등분선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 오케이. 세 번째는 뭐 하면 돼? 원방. 그러니까 다시. 원의 반경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잡고 저 세 점 치는데 그러면 1, 0,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0 식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4 더하기 36 더하기 2a 더하기 6b 더하기 c는 0 만들고 그 다음에 25 더하기 9 그 다음에 더하기 5a 마이너스 3b 더하기 c는 0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C 소구하고 여기서 C 소구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면 AB 구해지겠지. 그럼 이제 원의 방식 구했잖아. 그리고 뭐 찾으면 돼? 원의 중심 찾으면 끝나지. 그럼 답인 거야. 괜찮니? 이 풀이도 사실은 첫 번째 방법처럼 특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논리 버는 건데 그냥. 그렇지? 그래서 방일 방삼의 보통은 이제 그냥 약간 표현 좀 애매하지만 무지성 계산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괜찮니? 확실히 알겠어? 외심 좌표 구하기 시험 꽤 나옵니다. 맞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시험에서 너의 시간 뺏고 싶을 때 내기에 매우 좋은 문제야. 시험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 중에 다 어려워야 돼? 오래 걸리는 문제 몇 개 있으면 그냥 시험 털려. 어차피 마음이 급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매우 좋은 문제야. 그 와중에 숫자 분수야. 그럼 어떨 것 같아? 기분 좋아지지 마. 손 떨리지 마. 괜찮니?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쌤이 첫 타임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